자, 이번 시간에는 3장 현가장치에서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스프링은 차체와 차축 사이에 설치되어 주행 중 도로면에서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하여 차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자, 스프링의 종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등의 금속 스프링과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 등의 비금속 스프링이 있습니다. 자, 주행 중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차체에 충격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 차축에 지금 스프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프링은 주로 이제 승용차나 이런 장치에 사용할 때, 스프링하고 여기에 이제 막대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부품이 쇼크 옵셔버입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하고 쇼크 옵셔버는 원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 꼬여있는 이러한 스프링을 우리가 코일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고무 스프링, 공기 스프링, 이러한 스프링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판 스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 스프링은 스프링의 숫자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거나 곡선 방향의 변화율인 곡률을 다르게 함으로써 스프링의 효율성과 중량 수용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스프링 자체의 강성에 의해 차축을 정해진 위치에 지지할 수 있어 구조가 간단하게 되며, 판간 마찰에 의한 진동의 억제작용이 크고 내구성이 큰 장점이 있으나, 판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작은 진동은 흡수하지 못하고, 너무 유연한 스프링을 사용하면 차축을 지지하는 힘이 부족해서 차체가 불안정하게 되는 결점이 있습니다. 판 스프링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개의 판을 이렇게 곡률을 이렇게 구불려 가지고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차체에 고정되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스프링 I라고 하고, 스프링 I의 중심에서 스프링 I의 중심까지의 이 거리, 스프링의 길이가 되겠죠. 이 거리를 우리가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제일 처져 있는 요 길이, 요 높이를 우리가 캠버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현가장치의 캠버에서 양의 캠버, 정의 캠버, 부의 캠버, 그 캠버하고 다른 개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스팬의 가장 높이, 가장 긴 높이, 그러니까 중심에서 우리가 판 스프링에 가장 처져 있는 이 높이를 우리가 캠버라고 한다. 그리고 이 판 스프링을 이렇게 조여주는 요걸 우리가 밴드라고 합니다. 판 스프링은 우리가 스프링 강을 구부린 띠 모양을 겹쳐 놓은 형태로 되어 있고, 중심을 센터 볼트로 조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코일 스프링에 비해서 탄성 에너지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서스텐션 지지 역할을 하며 큰 하중을 지지하는데 유리한 스프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버스나 트럭에 주로 이용되는데, 특히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트럭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버스에도 판 스프링을 많이 썼는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판 스프링보다는 이제 공기 스프링,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기 스프링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하중을 받는 차량에 주로 이제 판 스프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판을 겹친 이유가 뭐냐? 망곡 탄성, 그러니까 활처럼 구분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탄성이 좋고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여러 장 구불려서 이렇게 겹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 자, 코일 스프링의 강도는 주로 두께로 정해지며 굵을수록 딱딱해지고 감는 횟수가 많을수록 부드러워지며, 자, 코일의 지름이 클수록 부드러워지고, 자, 코일 스프링은 판 스프링과 같이 판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진동의 감쇄 작용을 하지 못하고 또 옆방향에서의 작용력에 대한 저항력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일 스프링은 이렇게 감아져서 수직 방향에 우리가 감쇄 역할만 하지 옆에서 오는 작용력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코일 스프링은 차축을 지지할 때에는 링크 기구나 쇼크옵셔버를 필요로 하므로 구조가 비교적 복잡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코일 스프링은 주로 쇼크옵셔버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은 우리가 눌러질 때 스프링은 눌러질 때 우리가 눌러지는 데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고, 자, 쇼크옵셔버는 눌러질 때는 그냥 아무 저항 없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스프링이 원위치가 되기 위해서 벌어질 때, 튀길 때 우리가 충격에 의해 스프링이 바로 이렇게 원위치로, 탄성에 의해서 원위치로 튕기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쇼크옵셔버는 벌어질 때 천천히 이렇게 벌어지게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과 쇼크옵셔버는 서로 자기 그 병행해서, 그래서 충격을 스프링이 압축될 때는 스프링이 충격을 흡수하고, 자, 스프링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펴질 때는, 그때는 이제 쇼크옵셔버가 한 번에 펴지는 게, 스프링이 한 번에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쇼크옵셔버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코일 스프링과 쇼크옵셔버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스프링강을 코일 모양으로 비틀림 강성을 이용한 방식이다. 자, 주로 승용차 앞뒤 차축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일 스프링하고 쇼크옵셔버는 우리가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주로 독립평가 방식에 사용을 합니다. 자, 독립평가 방식은 일체 차축식하고 독립평가 방식이 있는데, 일체 차축식은 버스나 트럭처럼 큰 힘을 받는 데 주로 사용되고, 독립평가 방식은 우리가 승용차처럼 우리가 승차감을 좋게 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일 스프링하고 쇼크옵셔버는 자, 승용차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션바 스프링. 자, 토션바 스프링은 단위 중량당의 에너지 흡수율이 판 스프링의 3배, 그리고 코일 스프링의 1.4배 정도로서 다른 스프링에 비해서 크므로, 자, 가볍게 할 수 있고 구조도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치 방식에는 차체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세로 방식과 직각으로 설치하는 가로 방식이 있는데, 자, 세로 방식이 바의 길이에 제한이 없고 설치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코일 스프링과 같이, 자, 토션바 스프링은 코일 스프링과 같이 비틀림 탄성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 특징으로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탄성 에너지가 다른 스프링에 비해서 크다고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에너지 흡수율이 판 스프링에 비해서 3배, 코일 스프링에 비해서 1.4배 정도로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볍고 구조가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프링의 힘은 막대의 길이 및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진동의 감쇄 작용이 없어 쇼크옵셔버와 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러한 토션바 스프링도 승용차에 사용되는 스프링입니다. 자, 토션바 스프링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 스프링은, 자, 고무 스프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형상, 치수를 적당하게 선정하면 가로, 세로, 높이 방향의 스프링 정수를 원하는 값으로 할 수가 있다. 또 금속과의 접착이 용이하여 인장, 압축, 전단 등 어느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가유 고무의 내부 마찰은 금속보다 1000배나 크므로 주파수도 함께 증가한다. 이것은 진동을 감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고주파 진동의 흡수에 적당하다. 세 번째, 자, 소형 경량화가 가능하고 지지 장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네 번째, 내열성이 큰 천연 고무는 70도씨 정도이다. 그래서 폴리머의 계량, 가유계의 계량에 의해 100에서 200도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저온에서는 유리화 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 번째, 방음 효과가 크다. 여섯 번째, 금형으로 제작될 수 있으므로 양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자, 금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붕어빵 만드는 기계에다가 이렇게 고무를 넣고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가격이 싸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름이 침투하면 팽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기 스프링입니다. 에어 스프링. 자, 공기 스프링은 공기의 탄성을 이용한 것이며, 자, 외력의 변화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도 변화하는 가변 스프링의 특성을 지닌다. 또 용기 안에 공기량이나 공기실의 부피를 조정하는 조정장치를 장착하면 스프링의 길이를 외력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버스나 트럭과 같이 빈 차일 때와, 자, 가득 실었을 때 하중의 변화가 클 때 많이 쓰이며 철도 차량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승차감을 좋게 하거나,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공기 스프링은 트럭에서도 사용되는데, 이 트럭은 일반적인 짐을 실는 트럭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무진동 차량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 보면, 자, 무진동 차량이라고 이렇게 옆에 써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장비나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이동할 때 충격에 의해서 정도나 이런 게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정밀한 고가의 장비들을 이송할 때 주로 사용되는 차량이 무진동 차량인데, 이러한 무진동 차량에는 우리가 이러한 공기 스프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항상, 자, 진동이나 이런 걸 억제해주고, 이러한 때 주로 공기 스프링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철도 차량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공기 스프링은 공기의 탄성을 이용한 방식으로서, 자, 스프링의 특성이 비교적 유연하고, 자, 하중이 변해도 차고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방음 효과가 우수하다. 주로 트럭이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물 트럭은 아니고, 자, 무진동 차량처럼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차량이나 버스, 고급 승용차 등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에 이어서 쇼크 업셔버입니다. 그래서 충격 흡수 장치죠. 그래서 쇼크 업셔버는, 자,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하여 상하 운동 시의 흔들림을 방지한다. 작동 형식에 따라 분류를 하면 리바운드 할 때에만 감쇄력이 발생하는 단동형과 바운드와 리바운드 양쪽의 감쇄력을 발동하는 복동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또한 이러한 복동형은 통형, 레버형, 가스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단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 방향, 피스톤이 한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가 저항, 감쇄력을 갖는 거를 우리가 단동형,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복동형은, 자, 양쪽으로 이렇게 감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복동형, 그러니까 양쪽에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복동형
어, 복동형 쇼급쇼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쇼급쇼바는 자동차 주행 시에 스프링이 받는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 진동을 흡수한다. 자, 타이어 접지성 확보로 자동차의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스프링 피로를 감소시킨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크 옵쇼버는 자, 코일 스프링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차가 어떠한 그 요철이나 이런 걸 지나갈 때 차가 푹 꺼질 때는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이 충격을 흡수해주고, 자, 쇼크옵셔버나 이때는 자, 푹 들어간 다음에 어떠한 저항력이 없이 푹 들어가고, 들어갈 때 발생되는 충격은 요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잡아주고, 코일 스프링이 이제 압축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탄성에 의해서 이제 튕겨져서 원상태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튕기게 되는데, 자, 순간적으로 튕기게 되면 우리가 충격이 발생되니까 이게 천천히 평창할 수 있도록 이때 천천히 늘어나는 이러한 작용을 해주는 게 쇼크 옵셔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 스프링과 쇼크 옵셔버는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충격이 압축될 때는 스프링이, 그리고 평창할 때는 자, 쇼크 옵셔버가 각각 감쇄작용을 해주게끔 서로 이러한 보완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 스프링과 쇼크 옵셔버는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크 옵셔버는 압축 시에 급격히 압축되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될 때는 코일 스프링이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지만 쇼크 옵셔버는 그냥 급격히 압축이 됩니다. 저항이 없이. 대신 이제 자, 압축됐다가 코일 스프링이 압축됐다가 이제 평창할 때, 늘어날 때는 천천히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 스프링은 압축됐다가 원상태로 돌아올 때, 탄성에 의해서 돌아올 때는 확 튀겨지는데, 그러니까 원상태로 바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진동, 충격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천천히 스프링이 늘어날 수 있게끔 쇼크 옵셔버가 자, 천천히 작용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상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한다. 자, 쇼크 옵셔버의 필요성. 자, 첫 번째, 스프링과 충격의 관계. 자, 스프링이 수축하려고 하면 쇼크 옵셔버는 수축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스프링이 늘어나려고 하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힘을 발생시킨다. 자,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스프링의 특성이 조절되어 승차감과 조종 안정성이 좋은 자동차로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조종 안정성과 승차감에 대한 공헌 해가지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이러한 진동, 일종의 이제 진동 현상인데, 자, 요 용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스쿼트. 자, 스쿼트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의 앞부분은 들리고 뒤는 내려앉는 상태. 그러니까 자동차가 정지되어 있다가 급가속을 하면 앞에가 이렇게 올라가고 뒤에가 이렇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앞이 들리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행 중에 급가속을 하게 되면 앞이 이렇게 들리면서 뒤에가 꺼지는,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스쿼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스 다이브. 자, 우리가 이 다이브 현상을 노스 다운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이브 현상, 노스 다이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렇게 되면, 자,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자, 앞은 내려가고 뒤는 또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차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쭉 서는데, 이때는 우리가 앞 부분이 관성에 의해서 자동차는 가려고 하는데 앞부분이 마찰에 의해서 정지가 되면, 자, 이 차체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 쏠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앞에 밑에 부분이 딱 정지가 되면, 마찰에 의해서 정지되면 윗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는 관성에 의해서 앞이 이렇게 내려가고
D가 들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노스 다이브 또는 노스 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그냥 다이브 현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스 다운, 다이브, 그 다음에 노스 다이브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급정지하게 되면 앞이 내려가고 D가 들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노스 다이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롤인데, 롤은 자동차가 선회할 때, 회전할 때 우리가 생기는 현상으로서 자동차의 바깥쪽이 내려가고 안쪽은 올라가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 롤처럼, 자, 우리가 자동차가 선회하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 이렇게 중심에서, 앞에 중심에서 봤을 때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는데, 차체가,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롤 현상 또는 이러한 상태를 롤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운싱입니다. 바운싱은 자동차가 요철 노면을 주행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전체가 처음에는 올라가고 그 위에는 내려가는 현상,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운싱, 자, 바운싱이라고 합니다. 차체가 쿵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운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요철 부분을 우리가 차가 정지하지 않고 훅 지나가게 되면 퉁 이렇게 떨리는데, 위아래로 상하로 떨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운싱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피칭입니다. 피칭,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피칭 현상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작은 요철을 통과할 때 앞에 바퀴가 통과하고 나서 이제 지나게 되면, 자, 차가 들렸다가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자, D에도 마찬가지로 자, 들렸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피칭, 앞 D가 이렇게 진동하는, 자, 작은 요철을 통과할 때 앞과 D가 시간 차이를 두고 들려서 앞 D가 서로 역방향으로 진동하는 현상, 그러니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앞 D가 서로 이렇게 진동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피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감세력의 기구와 그 기본 원리. 자, 감세력은 진동 방향에 대하여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으로 스프링이 늘어나려고 하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수축하려고 하면 수축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킨다. 이 힘은 자동차에 설치하지 않은 쇼크옵셔버의 피스톤 로드를 누르거나 또는 잡아당겨 보면 감세력의 강약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아까 단동식과 복동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스프링이 수축될 때 이를 억제하는 압축 감세력과 스프링이 다시 늘어날 때 이를 천천히 늘어나게 하는 신장 감세력이 있다. 자, 대부분의 유압식 쇼크옵셔버는 압축이나 신장 한쪽 방향으로만 감세력이 작용하는 단동식이며, 자, 가스 봉입 쇼크옵셔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스 봉입 쇼크옵셔버를 우리가 드가르봉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드가르봉형은 복동식으로 작용하고 있어 스쿼트 현상이나 노스 다이브 또는 롤링 현상을 제어하는 데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쇼크옵셔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쇼크옵셔버의 종류에는 아까 통형이 있다 그랬죠. 통형은 링크나 로드를 사용하지 않고 세시 스프링과 함께 직접 설치할 수 있어 링크 기구 등에 의한 마찰 손실이 적고 실린더 내에서 발생하는 유압도 비교적 낮으며 구조가 간단하여 대량 생산이 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스톤 행정이 길고 실린더 제작이 조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형의 우리가 장단점, 여기에 나와 있는, 자, 구조가 간단하고, 자, 여기에서 실린더 내에서 발생하는 유압도 비교적 낮으며 구조가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자, 피스톤 행정이 길고 실린더의 제작 등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버형입니다. 레버형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기밀 유지가 쉽다. 두 번째, 저점도의 오일을 사용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온도 변화에 의한 감쇄력에 영향이 적다. 자, 네 번째, 링크나 레버를 이용하므로 차체에 설치하기가 쉽다. 다섯 번째, 구조가 간단하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드가르봉형, 우리가 가스 봉입형이라고도 하고 드가르봉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드가르봉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죠. 통형,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나왔던 레버형, 그 다음에 드가르봉형,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자, 드가르봉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나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는 별표 해 놓으시고 잘 알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가르봉형 쇼급쇼버는 실린더가 한 개이므로 구조가 간단하다. 작동할 때 오일의 기포가 쉽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작동되어도 감쇄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실린더가 한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방출 성능이 좋다. 그 다음에 내부의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분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요게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링 옵셋입니다. 일반적으로 맥퍼슨 식의 평가 방식은 코일 스프링에 쇼급쇼버를 설치하는데, 자, 이때 스프링 중심선과 피스톤 노드의 중심선에 맞지 않고 약간 경사지게 설치하였다. 이것을 스프링 옵셋이라고 하며, 자, 쇼급쇼버의 마찰력을 감소시켜 승차감을 향상시킨다. 자, 스테빌라이저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